안녕하세요. SK 이효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또 공개하면서 인사를 드리네요. 저희 구독자분이 3,000분이 넘었고,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고,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Q&A를 한번 좀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어, 보고서를 하나 작성하기로 한 게 있는데 다 못했어요. 오늘도 원래 이제 짠 발간을 하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뭐 잠도 못 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말 동안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아마 이제 일요일 날은 진짜 나올 거예요. 일요일 날은 진짜 나올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뭐, 지금 당장 뭐, 이 질문 모두 다 답해드리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몇 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뭐, TTL GMP, 이분이 질문은 이제 주린이를 위한 책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뭐, 거실, 제 서재에 있는 책 몇 개 보여드리면서 좀 소개를 좀 하면 어떨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주식과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 피터 자이안의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요 책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의 그 국제 정세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도 좋고 또 제가 이거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와 관련이 없는 책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이제 레이 달리오의 이 두꺼운 책이죠. 원칙이란 책인데 제가 솔직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고 그렇지만 아무튼 뭐 좋은 책이다. 이 하나 소개 드리고요. 주식과 관련된 책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좀 많이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인데 이건 윌리엄 오닐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반기 전망에서 제가 이거를 좀 멘트를 좀 잡아볼까 해서 캔슬림이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름은 좀 솔직히 좀 촌스러워요. 뭐 최고의 주식 최정의 타임이 좀 촌스럽긴 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공매도 기법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그 주식을 잘 팔아야 되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 이것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정말 하나하나 주옥 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데, 이분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였으니까 기관 투자자로서 좀 닮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은 이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전설이라고 해서 앤서니 볼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셨고 뭐 마지막에는 뭐 좀 그렇긴 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정말 훌륭한 성과를 내신 기관 투자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정말 기관 투자자라면 한번 꼭 읽어보실 만한 그런 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제가 이제 뭐 자료를 통해서 나심 탈레브가 쓴 행운에 속지 마라 뭐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실 되게 좋은 책인데 뭐 기분이 조금 나쁠 수도 있는 게 이분이 이제 쓴 책에 이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450페이지 이렇게 써놨어요.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들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시장 전망을 발표하는 사람들이므로 실제로 검증 가능한 사실보다는 순전히 말솜씨로 출세가 좌우되는 일종의 연예인이다. 지금 혹평 아닙니까? 혹평?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렇지만 뭐 어떻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또 이제 아이린님께서 댓글로 또 요즘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인데 애널리스트가 돼서 뿌듯한 점 뭐냐 뭐 이런 질문 해주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말까지는 교보학사 자산에서 헤지펀드 운용을 했었고요. 4년 정도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도 겪었고 성공도 했었고 뭐 잘 안 되기도 했었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다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SK증권에 조인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딸 하윤이와의 경제 공부 뭐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내용에 하윤이와의 저와의 관계는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도 솔직하게 우리 딸한테도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좀 작년 말쯤에 작년에 이맘때쯤에 조금 뭐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그런 힘든 그리고 이제 뭐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것도 되게 기분 좋게 뭐 이렇게 결정했다기보다는 좀 힘든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딸과 이제 공유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딸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SK증권 가기 전날 출근하기 전날 우리 딸이랑 우리 와이프랑 같이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막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 힘든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첫날 이제 출근했을 때는 저도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고 가자마자 이제 선서장님이 뭐 저녁 먹고 가자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그날은 이제 딸을 못 봤고 그 다음날 이제 딸을 봤는데 어 집에 오자마자 이제 하은이가 엄청 반기면서 이제 아빠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SK증권 어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어? 좋았어? 그랬더니 하윤이가 또 다행이다 그러면서 또 막 눈물을 훌쩍훌쩍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물론 지금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저도 가끔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저는 재밌어요. 지금 사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번 주에 보고서 쓰려고 했던 그 보고서의 주제들도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힘은 또 하윤이 애가 응원해주는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뿌듯했을 때 언제냐. 그래서 저는 그때 뿌듯했고, 우리 와이프도 저 운용사에 있을 때는 뭐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요즘에 이제 뭐 여기저기 좀 뭐 나오잖아요. 유튜브 뭐 이렇게 채널이나 뭐 이런 데서 질문하면은 뭐 바로바로 대답하는 거 보고, 야, 오빠가 저기 그렇게 밤새도록 맨날 뭐 보더니 그래도 말은 잘하네 뭐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좀 뿌듯했습니다. 예, 인정받는 게 저는 좀 기분 좋거든요. 저는 되게 칭찬에 약한 고래여가지고 뭐 그렇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장모님, 장인어른도 다 저희 뭐 영상이나 막 이런 거 보시면서 유튜브 매번 보시면서 피드백을 주세요. 말이 너무 빠르다,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좀 참아라,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가족분들 특히 그래서 저는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투자자분들이 중에서 저를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큰 운용사의 그 본부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전화 부르기 전에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 주셔가지고 이호석 연구원님, 저기 위원님, 저기 제가 그 텔레그램 채널에다 메일 올리는 거 너무 잘 보고 있어서 꼭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다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감동을 받았고 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점심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점심 하러 이제 찾아갔는데 거의 뭐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저한테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운용사에 있다 보면은 다 이제 매니저분들이 다 워낙 이게 그 에고도 세시고 뭐 아닌 분도 있지만 에고도 세시고 그래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래서 뭐 진짜 잘하시는 매니저분들 그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PFPB님이 유튜브 수익 있나요? 그런데 유튜브 아직 제가 지금 광고를 올리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보신 분들 중에 댓글을 또 달아주시면 또 광고 올려도 열심히 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면 또 올릴까 뭐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영상을 많이 찍고 또 구독자분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그 시청 시간은 꽤 오래 보시는 것 같아서 유튜브 수익도 조금 그래도 뭐 그냥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아직 계산을 해보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요. 백운토르님이 딸에게 주식을 물려준다면 뭘 물려줄 거냐? 저는 네 미국 주식 물려줄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중에서도 국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좀 그렇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종목들은 뭐 있습니다. 뭐 애플 뭐 뻔한 얘기예요. 애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까지. 페이스북은 저는 조금 선호도가 좀 약한 편이긴 한데 뭐 이 네 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뭐 여기 패스하고요. 애널리스트도 투자할 수 있냐? 1.2님인가요? 이분이 질문하셨는데 투자 못해요. 그래가지고 국내 주식은 못하고 해외 주식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금은 또 이제 뭐 실물로도 좀 저기 그 휴가 때 좀 사놓고 막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더블 오세븐 님이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동산 지표와 관련된 게 이제 물가 지표에 포함되는 게 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가 지표에 대한 얘기까지만 조금 하고 오늘은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요. 마치도록 할 텐데 물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CPI, 그러면 CPI는 뭐냐면은 물건 가격을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얘가 얼마 올랐지? 작년에 이만큼이었는데 얘는 얼마 올랐지? 얼마 올랐지? 계속 트래킹하는 게 이제 CPI고요. 그리고 이제 PCE라는 거는 뭐냐면 야 물건을 가격을 측정하는 이유가 뭐니? 솔직히 야 연준에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말해봐 뭐야? 뭐 때문이야? 그러면은 국민들이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생활하기 힘들어질까 봐요. 생활 비용이 올라갈까 봐요.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개인 소비 지출을 따져보면은 그게 물가네. 그렇게 얘기하는 의미에서의 PCE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거는 UIG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 이제 그림을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UIG라는 개념은 뉴욕 연준에서 만든 지표인데 이 지표는 물건 가격에 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CPI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price only라는 그런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full data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full data가 바로 더블오세븐님이 말씀하신 뭐 부동산 가격 그리고 금융자산의 가격 이런 것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UIG 풀 데이터인데 그 지표를 두 개를 빼보면 우리가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물건 가격 상승이라는 의미의 인플레이션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그런 내용이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Q&A 길게 진행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이 고가의 장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목소리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책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짜잔, 자 이게 내러티브 앤 넘버스란 책인데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다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그 하반기 전망은 아니지만 제가 첫 보고서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법의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 2탄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모티브를 줬던 것도 이 책이었고 해서 이 책 되게 두껍긴 한데 좀 잘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이 책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 분들과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요. 저도 이제 요즘에 동영상 편집 막 이런 거 하는 거 재미 붙여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해가지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